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차수빈입니다. 오늘 제가 PYSR을 진행할 논문은 Visual Classification via Description from Large Language Models입니다. 해당 논문은 iClear 2023에 게재된 논문으로 현재 인용수는 383회입니다. 그럼 논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논문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논문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비전 랭귀지 모델들은 대규모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페어로 학습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지와 텍스트 임베딩 간 유사도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며 표준 제로샷 분류 절차를 사용하여 다양한 인식 작업에서 유망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텍스트의 경우 클래스 레이블 등의 단순한 언어 정보만을 활용하여 이미지 인식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풍부한 언어적 표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왜 해당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판별하기 쉬운 경우에 대해서도 잘못된 예측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는데요. 왜 잘못되었는가를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즉, 해석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기존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고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비전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랭귀지 모델을 활용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방식으로 언어 정보를 일종의 디스크립션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시각적 인식을 위한 내부 표현으로 텍스트를 활용하자는 접근인데요. GPT-3와 같은 LLM으로 시각적 범죄 설명을 생성하여 해당 설명을 기준으로 이미지 분류 태스크를 수행하자는 전략입니다. 다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립은 단순히 클래스 이름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만을 평가하여 분류를 수행합니다. 또한 분류 수행 후에 사후적으로 판단 근거를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판단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없고 잘못된 예측을 한 경우 여기 빨간색과 같이 해당 이미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달마시안에 대한 텍스트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논문에서는 LLM을 통해 설명을 생성하면서 동시에 분류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모델이 실제로 어떠한 텍스트로부터 클래스를 분류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예측의 논리를 직접 확인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해석 가능성 및 편향 수정 가능성까지 제공하며 언어적 설명을 통해서 학습 시 보지 못했던 카테고리에 대한 분류 또한 가능하도록 합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의 제안 방법론을 설명드리기 전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설명드리며 연구 동향 및 한계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의 클립, 얼라인, 플로렌스, 그리고 플라바까지 이어지는 VLM 연구들은 주로 대규모 이미지 텍스트상을 통해 학습을 수행합니다. 또한 시각적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와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VLM들은 주로 클래스 이름만을 활용하여 분류를 수행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해당 결과에 대한 설명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 모델의 설명력입니다. 그래드캠 등의 연구들에서는 이미지 위에 히트맵을 그려주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멀티모달로 이미지, 텍스트 설명을 동시에 생성하고자 시도한 연구 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로우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한 방법들은 후처리, 즉 포스트옥 방식입니다. 이는 실제 분류 결정 과정과 무관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풀니스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생성된 설명이 실제로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설명의 타당성은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냐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프로토티피컬 러닝입니다. 이는 프로토타입을 통해 학습 능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프로토피넷은 이미지의 프로토타입을 찾고 이미지 레이블의 평균 벡터 간 거리를 활용하여 최종 분류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훈련 샘플 중 대표 이미지를 활용하여 해석 가능한 분류를 진행하고자 한 연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로 시각적 프로토타입만을 활용했기에 해석이 가능은 하지만 시각적 자료 편집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새로운 개념을 추가 및 수정하려면 재학습이 필요하다는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로샷 속성 기반 분류입니다. 이는 클래스의 속성을 활용하여 학습 시 보지 못했던 케이스에 대해서도 분류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접근법인데요. 수작업으로 이렇게 어떤 클래스에 대한 속성을 일일이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고 확장성이 낮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어서 논문의 제안 방법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자연어 설명 기반 분류를 통해 후처리 방식이 아닌 내재적 설명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즉, LLM에서 파생된 텍스트 프로토타입의 사용과 더불어 지식 통합, 해석 가능성, 편집 가능성 측면에서 프로토타입 학습의 이점을 강조하며 해당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텍스트 지식과 제로샷 속성 기반 분류를 활용한 이전 태스크들의 컨트리뷰션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그러면 설명자를 이용해 분류 태스크를 어떻게 수행한다라는 것일까요? 이미지 분류 태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당 이미지가 속하는 카테고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를 단순 카테고리명으로 이미지와 비교를 수행하였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GPT-3를 통해 자동으로 구축한 설명자를 활용하여 카테고리 설명자와 이미지를 비교합니다.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각 클래스에 대한 디스크립터 집합을 불러옵니다. 이후 디스크립터 셋에 있는 설명자 하나하나에 대해 클립을 활용하여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된 유사도를 클래스별로 평균냅니다. 즉, 단순히 클래스 레이블만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클래스를 설명하는 설명어 집합을 활용하여 이미지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분류에 활용할 설명어 집합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는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규모 언어 모델, 즉 GPT-3 등을 프롬프팅하여 해당 설명자 집합을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특정 포맷의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LLM은 프롬프트 내의 카테고리를 보고 이에 해당하는 설명어 집합을 생성합니다. 이때 색상, 모양, 물체의 일부분, 개수, 물체 간 관계 등을 자연어로 설명 가능한 모든 시각적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분류 모델은 해당 설명어들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비교하고 각 설명어가 주어진 이미지에서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를 판단하여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설명자 집합을 구축하기는 했는데 이를 분류 시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걸까요? 생성된 설명어를 이미지와 비교하기 위해 클립을 활용하여 텍스트에 대한 임베딩을 수행합니다. 이때 문장 형태로 조건을 부여하게 되는데 포맷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미지 분류를 수행합니다. 최종 분류 시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클래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분류하는 과정 자체가 클래스 결정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유사도 계산 자체는 클립을 활용하기에 어떤 설명어가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클래스 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안 방법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디스크립터를 구축합니다. 다음으로 이를 이미지와 비교하기 위해서 클립을 활용하여 임베딩을 수행한 다음 이미지와 각 디스크립터 간의 유사도 계산 및 평균화를 통해 분류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디스크립터가 높은 점수를 가지는지 확인하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셋으로는 기존 분류 태스크에서 벤치마크로 주로 활용되었던 이미지넷 데이터셋 외에도 유로셋, Describable Textures, CUV 벤치마크 등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임베딩 적용 및 유사도 계산 시에 계속 클립을 활용하고 있기에 베이스라인 모델 또한 클립을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물체 인식 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미지 분류 태스크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결정에 대한 설명력까지 평가지에 함께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클립이 단순히 클래스 레이블에 대한 임베딩만 추출 후 분류 태스크를 수행한 것과 달리 해당 논문은 더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험 결과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는 기존 클립에 대해서 3에서 5% 정도의 정확도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GPT-3 등의 LLM이 흔하지 않은 도메인에 대해서도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여 분류 태스크 성능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언어적 속성을 먼저 구성하는 경우에 내재적 병목 현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지를 언어적 속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라는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오히려 모델이 특정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집중하게 만들어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처리 능력을 분석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모델들은 학습 때 접하지 못했던 데이터에 대해 매우 낮은 분류 성능을 보입니다. 즉,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 하더라도 학습 시점 이후에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접해보지 못하였기에 비교적 낮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논문에서는 모델이 LLM으로부터 시각적 설명을 얻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 때 보지 못했던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클립이 학습 시 보지 못했던 두 가지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때 각 카테고리에 대해 5만 개의 이미지넷 검증 데이터에 존재하는 이미지 중에서 5개씩 골라서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상위 10개의 예측 결과 중 제대로 예측한 것이 몇 개인지 리컬 값을 계산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는데요. 클립은 학습 때 보지 못했던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에 이전에 학습되었던 정보들만을 활용하여 최대한 분류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retrieval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GPT-3 등의 LLM을 통해 인터넷 등에서 사람들이 묘사해준 시각적 정보를, 즉 외부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분류 태스크 수행 시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기에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추가적인 설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GPT-3 등의 LLM들은 편향된 결과를 생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편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합니다. 아래 웨딩에 대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클립 모델에서는 웨딩이라는 레이블만을 활용하기에 관념적 정보에만 집중하며 다른 보조적 정보를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해당 논문의 방문론으로는 이제 다른 보조적 정보 또한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턱시도라는 특정 단어에만 집중하는 등의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의 저자들은 다양한 문화에서의 예복 표현에 대한 개념을 수작업으로 추가를 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오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먼저 생성자 설명 실패 케이스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달리티의 오류입니다. 이는 시각적 속성 외에 다른 정보들이 디스크립션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다음 예시와 같이 잭프루트에 대해서 맛과 냄새 등의 시각적 속성이 아닌 정보들 또한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어의 모호성 문제입니다. 베스파는 이미지넷 데이터 상에서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만든 스쿠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베스파는 또한 이탈리아어로 말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GPT-3에서는 이를 말벌로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생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문 오류인데 이는 같은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생성된 설명으로부터 이미지를 retrieval하는 과정에서의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설명자가 여러 범주에 해당될 때 클립은 의도한 범주와는 다른 이미지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예시를 보시면 황갈색 또는 황금색 털이라는 속성은 사자뿐만 아니라 차우차우도 지니고 있는 속성이기에
차오차오의 사진이 리트리버된 케이스입니다. 또한 클립이 단어를 읽는 능력이 오히려 객체 인식에 방해가 되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다음 예시는 크고 다부진 고양이인 제규어라는 설명자에 대해서 다부진이라는 의미적인 단어보다 스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규어의 스톡 사진 자체에 더 강하게 반응한 경우입니다. 이는 스톡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스톡 사진과 동물의 체격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혼동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클립은 다이어 및 언어적 맥락은 처리하지 못하기에 의도와 다르게 이미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모델의 멀티태스킹 능력과 언어 처리 특성에서 기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논문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VLM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분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였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클래스 이름만을 활용하는 것 대신에 텍스트 기반 설명을 사용하여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을 분류 과정에 내재시킴으로써 분류 결과와 설명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텍스트 기반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여 편집 가능성 및 유연성을 높였다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개념 또한 LLM을 통해서 쉽게 추가 가능하기에 확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성 대신에 자연어 설명을 GPT-3로 자동 생성하여 대규모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텍스트 설명을 통해 단순한 속성보다 더 유연하고 풍부한 표현력을 확보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설명 기반 분류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로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 두 번째, 설명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 세 번째, 새로운 개념을 학습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 네 번째, 편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 해당 논문에서는 LLM이 가지는 언어적 능력과 클립을 조합하여 간결하지만 강력한 분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